안녕하세요.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요추 압박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있으신 아버님 댁에 지금 방문 진료를 가는데요. 소견서도 작성하고 간단하게 치료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버님 증상이 어떤지, 얼마 정도 심한지 한번 볼 거고요. 하반신 마비가 있다고 하셔서 아마 마미신경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아유, 원장님,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 방문진료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가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올해 80이 넘으신 박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계셨는데요. 하반신은 마비되어 감각이 무뎌졌고 대소변조차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박 할아버지는 마음의 병이 깊어 보였습니다. 화가 나도 참는다, 어차피 나는 끝났다 라며 삶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삶은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박 할아버지처럼 절망 속에 갇힌 분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끈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계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 할아버지는 20여 년 전 척추 압박골절을 겪으신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척추뼈가 깡통처럼 찌그러지는 게 압박골절인데요. 이게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척추를 지나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결국 하반신 마비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상태를 살펴보니까 다리만 불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뇌출혈 병력 때문에 손이 떨려서 식사하실 때 숟가락을 놓치시고 음식물도 자꾸 흘리셨습니다. 게다가 소변줄을 차고 계실 정도로 배뇨 기능도 떨어져 있고 변비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재활해도 소용없더라. 그다음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그때뿐이다 하시면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척추를 다쳤는데 왜 다리가 마비되는 걸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인 척수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압박골절로 척추뼈가 주저앉으면 이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다리야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도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다리를 못 쓰고 오래 앉아만 계시면 2차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척추 주변 근육은 물론이고 횡격막 같은 호흡 근육까지 약해져서 가래를 뱉어내는 힘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허, 즉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피도 안 돌고 피가 안 도니까 근육은 더 마르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하반신 마비와 기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 한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 재생을 돕는 침과 약침 치료입니다. 이미 완전히 손상된 신경을 되살리긴 어렵지만 살아있는 나머지 신경들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비된 다리의 주요 혈자리인 족삼리, 양릉천 같은 곳에 침을 놓아서 지속적인 신경 자극을 줍니다. 또한 척추 주변, 즉 동맥과 협척혈 부위에 한약 성분의 약침을 주입해서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 주변의 혈액순환을 돋습니다. 두 번째는 뜸 치료를 통한 기운 보충입니다. 특히 배뇨장애가 있고 기력이 쇠한 환자에게는 배꼽 아래 단전에 따뜻한 뜸을 뜨는 치료가 적용됩니다. 이 단전은 우리 몸의 보일러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열기를 불어넣어주면 차가워진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약해진 방광과 대장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다리에 침을 놓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보면요. 척수 손상 환자에게 침 치료와 재활 운동을 병행했을 때 단순히 운동만 한 경우보다 근육 위축을 막고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전침 신호는 끊어진 신경 신호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서 뇌가 다시 다리를 인식하게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뜸치료가 척수 손상 후 발생하는 신경이성 방광, 즉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어서 박 어르신 같은 환자분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는 매우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병원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의 관리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재활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심호흡 운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폐 기능이 떨어져서 가래가 차기 쉬워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가슴을 활짝 펴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하루에 딱 5번씩 3세트만 하세요. 이것만 해도 횡격막이 튼튼해져서 폐렴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흔들기입니다. 다리는 못 움직여도 골반 쪽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다리를 안쪽으로 모았다가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해주세요. 힘드시면 보호자분이 다리를 잡고 맷돌 돌리듯이 살살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고관절이 굳지 않아야 혈액순환이 되고 욕창도 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까딱까딱입니다. 발가락 끝이라도 힘을 줘보세요. 발목을 위로 젖혔다 내렸다 하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지 뇌한테 나 다리 아직 포기 안 했어?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 재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뼈가 약해진 골절 환자들에게 칼슘과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햇볕쬐기입니다. 휠체어 타시고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하루 20분만 햇볕을 쬐주세요. 뼈도 튼튼해지지만 무엇보다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날려버리는데 햇볕만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어두운 마음을 햇볕으로 말려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요.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할아버지, 그리고 몸이 불편해 마음까지 닫아버린 환자분들, 제가 어르신 손을 잡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활을 하는 건 당장 100m 달리기 선수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편하게 숟가락질 덜 흘리고 밤에 화장실 한 번이라도 덜 가게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어차피 안 되라는 생각만 버리시면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시 웃으실 수 있게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